네, 1번 문제 해결을 위한 제일 먼저 각각 윤리학의 종류에 따라서 주로 중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봅시다. 성이란 무엇인가, 판단이란 무엇인가, 참것시들을 논하는 게 메타.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규범 윤리학적이죠. 그 다음에 실천 윤리학은 이 문제, 규범 윤리학은 실천 윤리학이 하나예요. 그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에 중점을 주는 게 실천이고요. 기술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경험적 설명, 사실 여부, 또 관증, 객관적 기술 이런 것들이 기술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에서 뭐 언어라는 개념, 논리구조, 메타죠, 정당화, 개념의 타당성 이건 다 메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규범을 제시한다, 규범 윤리학, 의무론, 공리론, 동률이, 옳고 그름 이것은 다 규범론. 규범론 안에 이론과 실천 윤리학이 있죠, 그죠? 그래서 현실 문제 해결, 해결 방안, 현실 구체적 윤리 문제 이게 다 이제 실천 윤리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거 개념 의미를 분석한다 메타, 선악 기준을 제시한다 규범, 현실 문제 해결 실천이고요. 설명 조사 통계, 설명 조사 통계는 기술이고요. 또 우리 1초 구분하는 거 한기법 봅시다. 메타는 의미, 규범은 기준, 실천은 해결, 기술은 설명이구나. 이렇게 1분으로 1초로 암기를 해주면 훨씬 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으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문제 접근하면 영어 개념 메타죠. 이건 뭐 한번 읽으면 바로 나요. 개념, 논리, 윤리학은 사회 영역의 다양한 윤리 문제의 도덕 이론을 응용하여 해결책은 뭐예요? 실천 윤리학이잖아요. 규범 윤리학이 실천 윤리학이에요. 봅시다. 그럼 도덕 원리를 정립하여 선악의 기준을 제신다. 기준은 규범이죠. 규범이라고 그랬잖아요. 들리고 여러 문화를 객관적 설명하면 기술이에요. 얘는 기술 윤리학. 그다음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했으니 검토, 성문 검토 이것은 메타죠. 뭐 아니죠? 윤리 문제에 대한 실천 지침 무조건 답이 나오네. 4번이네. 실천 윤리학이죠. 도덕 현상 인과의 경험적 사실을 기술하는 이것도 기술 윤리학. 예, 2번은 칸트의 평화의 연맹입니다. 이게 국가 권력을 확대의 목적이 아니고 국가의 자유를 보존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국가로 확산돼야 한다. 영원한 평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칸트의 영구 평화론입니다. 칸트의 핵심 사상은 공화제 정치 체제를 유지한다. 연명을 해야 되는 거죠. 공화제라는 게 우리가 뭐 미국도 공화제처럼 여러 개 주가 이렇게 연명을 한 거잖아요. 50개 주가. 그런 처럼 소비에트 연맹 뭐 여러 가지 연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유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연명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영원한 평화를 위해 구축이 필요한 거고, 또 세계 시민법, 이방인의 방문권을 보장하는 세계 시민법과 또 국가 간의 계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 핵심은 결국 여기서 5번에서 그러잖아요. 이상이 평화를 의무로 부과해 국가 간의 계약이 필요하다. 이미 답이 나와버렸어요. 5번. 그래서 평화연맹 칸트의 영구평화론인데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칸트의 생각이 무엇인지만 알았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어졌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평화 조약만으로 접근이 완비되는 건 아니다. 1번 선지에서는 평화 조약 수립으로 평화의 영원한 영원한 실현 조건이 완비된다 아니죠. 이게 평화 조약 수립만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연맹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번 세계 시민대 이방인은 영성적 체류권을 보장받는다.
칸트는 방문권만 인정한다 했지 정착권은 아니었어요. 방문권은 이게 칸트는 방문권만 인정한다. 그다음 3번 정치 체제의 개선은 영원한 평화에 기여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정치 체제를 개선해야죠. 그래서 연맹이라는 걸 해야 한다는 거죠. 공화제 정체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 공화제의 핵심 조건이죠. 4번 국제법의 이념은 개별국가 분립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국제법은 국가 분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국가들의 연맹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 국제법 이념은 자유 국가들의 연맹은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5번에 이성이 평화를 의무로 부하여도 국가 간의 계약이 필요하다 그랬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문제 1차 한계 포인트 뭡니까? 칸트는 공화제다. 연맹의 연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방문권만이잖아. 체류권이 아니라 방문권이다. 계약이 필요하다. 오늘의 핵심은 계약이었죠. 네, 3번 문제를 정리하면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이죠. 이 갑은 예술은 쾌락의 수단이 아니라 종교적 자각에서 나오는 감정을 전한다는 것이다.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예술의 사명이다. 그렇죠. 이게 톨스토이 입장입니다. 톨스토이. 이게 예술은 쾌락의 수단이 아니다. 종교적 자각에서 나온 감정을 전달하는 거다. 사랑의 세계 건설이 사명이다는 거죠. 예술은 도덕적, 종교적 감정 전달. 인간의 사랑, 도덕성 향상 목적. 예술은 수단이 아니라 도덕적인 사명이라고. 이게 톨스토이 입장이야. 그러나 을은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예술가의 윤리적 동정심이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의 버릇이다. 도덕적인 책도 없고 부도덕적인 책도 없다. 이게 을의 입장은 와일드인데요. 신미주의죠.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그냥 아름다움 창조할 뿐이야. 윤리적 동정심은 문제다. 도덕적이고 부도덕 책임도 없다. 이게 예술은 예술을 위한 것이란 거예요. 도덕과 무관하다는 거죠. 결론이. 도덕책 없다고 부도덕 책도 없다. 도덕과 무관하다. 예술은 도덕의 수단이 아니다. 예술은 도덕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면 그래서 예술이 다른 가치로 한 수단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랬죠. 예술은 다른 가치 수단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요. 틀렸죠. 예술은 도덕적 사회 실현의 뭐라고 수단이라고 봤다고 톨스토이는 없다고 그래서 틀린 거죠. 예술을 통해 인간은 감정의 교류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감정과 도덕적 감정이나 여러 가지 종교적 그런 감정들을 교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술가는 도덕적 삶을 예술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의뢰 입장이에요. 예술가는 순수한 도덕적 삶의 예술 소재로 사용은 가능해요. 자유롭게 뭐 그게 이제 도덕적 목적만 아니면 되는 거죠. 도덕적 삶도 예술의 소재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각각의 예술은 인간의 품성을 향상시키는 사명을 지닌다. 예술은 도덕하고 연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도덕하고 무관하다. 우리는 도덕적 기능이 없다. 인간의 품성을 향상시키고 이런 건 안 된다고. 이게 의리 안 되는 거죠. 갑은 되지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 을의 입장은 톨스토이는 예술은 도덕적 감정을 전달하는 사랑의 실현, 그죠? 도덕적 감정을 전달하는 사랑의 실현. 와일드는 예술은 그냥 그 아름다움 자체야. 도덕과는 무관해. 그걸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에서는 지금 토론의 핵심이 갑과 을로 나눠 있죠. 이게 회사일 분하고 환자가 그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환자 전업생의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면 안락사는 허용돼야 한다. 회생 불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죠. 극심한 고통. 또 전제가 본인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동의 없는 안락사는 살인이니까 이것을 이제 자발적 본인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 안락사만 허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뢰 입장은 보면 동의합니다. 다만 회생 불가능 환자가 의식이 없어 의사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호자는 대인의 결정을 안락사에 시는 것도 허용합니다. 허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의식이 없을 때는 보호자 결정을 허용한다.
갑의 입장 한 번 더 보면 아닙니다.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동의 없는 상황에서는 안락사는 타인의 결정에 의해 생명이 단축되는 것보다 살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발적 안락사만 허용한다. 을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중단할 수 없다면 환자의 본인 동의 없이도 안락사 환자의 존엄성을 위한 것으로 살인 행위가 아니다. 환자의 동의 없어도 안락사는 허용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동의 없는 안락사도 허용 가능하다. 고통을 중단하고 존엄성의 근거에 의해서 비자발적 안락사 허용되는 거죠. 동의를 얻어야 되냐, 얻지 않아야 되냐. 둘 다 회생 불가능하고 그 심한 고통이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둘 다 안락사는 일부는 인정해요. 근데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냐 없냐는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답이 이미 3번으로 나와 있네. 회생 불가능한 본인의 동의 없는 경우에도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는가? 동의 여부죠. 동의 여부. 그래서 답은 핵심 쟁점은 그래서는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핵심은 뭐라고요? 동의가 쟁점은 동의 없는 안락사는 허용할지 여부인 거죠. 그죠? 이제 5번 문제입니다. 갑을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갑은 보니까 분배가 정의로운가 그 분배가 정의로운가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달려있다. 정의의 역사적 원리에 대해 과거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에 있는 사물의 차별적인 소유권 권리나 의무의 자격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이 갑의 정의 역사적 원리나 과거 취득 또 양도 과정이 정당하면 분배도 정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절대성을 강조하고요. 또 재분배 강제과세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제과세는 오히려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노직의 입장이고요. 자유지상주의죠. 그다음 을의 입장은 정의가는 바람직한 특성은 인간의 상호 존중을 공적으로 나타낼 공적이 있어야 되고요. 평등한 자유의 확립과 차등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확립과 차등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각자의 노력의 공적인 인정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그랬어요. 롤스는 정의는 상호 존중의 공적 원칙이 있다. 평등한 자유와 차등의 원칙 적용될 수 있어. 또 자존감, 사회적인 협동을 강조합니다. 그죠? 이게 저는 공정으로서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기억부터 봅니다. 갑 사회 내 모든 개인 소유가 정당하든 모든 과세는 부당하다고 하진 않았죠. 노직도 모든 과세는 부당하다고 하진 않았어요. 노직도 강제적 재분배 관세는 비판하죠. 그 분배는 가능해. 근데 모든 과세가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니야. 이게 최소 국가 기능은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을 보면요. 개인이 자유롭게 양도받은 개인의 소유가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 과거 취등이나 양도 과정이 정당했을 때만 정당하면 분배도 정당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당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과거의 취등이나 양도 과정이 정당함이라는 말은 결국 양도받은 자의 소유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이유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 3번 같은 정의 원칙에 의해서 공적인 인정은 사회 협동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그죠? 자존감이나 사회적 협동을 강조한 롤스예요. 그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어떤 사회의 가치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이유로 불평등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로스 같은 경우는 차등의 원칙이 있어요. 그죠? 차등의 원칙이 있지만 로직 같은 경우는 차등의 원칙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각각 을이 다 공통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차등적인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은 아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